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마친 시간은 10시니까 그것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편의성이 화면은 좀 끄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우리 AI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약간 잡음이 어떻게 들어오지? 저는 화면은 끄고 참여하겠습니다. 예, 네, 예.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러면 우영우 얘기를 하고 이왕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카톡에 한류 철학회 단톡방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기 K-팝 철학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정리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요거예요. K-팝이 어떤 거냐. K-팝의 정체성은 뭐냐면 춤과 노래가 일체화된 팝 콘텐츠다. 요게 이제 지금 가장 첫 번째 주된 태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고, 물론 요걸 전후해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괜찮은 콘텐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력을, 그러니까 정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팝 콘텐츠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국엔 외연적으로 뭐냐면 춤과 노래를 포함하는 좀 폭넓은 그러니까 대중문화 콘텐츠이다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의견은 좀 어떠신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볼 봤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은 1번이죠, 1번. 춤과 노래가 일체화된 팝 콘텐츠다. 그래서 K-팝을 우리가 얼핏 익숙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K-팝이 아니라 헐리우드든 어느 나라, 어느 다른 팝 문화를 봐도 춤과 노래를 거의 비중을 5대5 정도로 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팝 콘텐츠는 K-팝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팝이라고 하면 대중 가요이기 때문에 음악이기 때문에 가수들이 노래를 중심으로 놓고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간단하게 몸 율동을 하거나 아니면 율동을 좀 많이 하더라도 어떠냐면 노래를 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율동을 과하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K-팝은 춤이 어느 정도로 노래와 비중이 크냐면은 그 일체화돼서 춤만 봐도 노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듯한 느낌? 저는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떠냐면 춤을 그렇게 이제 비중을 높이면은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가지고 체력과 춤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난 연습량을 바탕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일관되게 쫙 해내는 그런 팝이 K-팝의 가장 가시적이고 뭐랄까 영어로 금방 생각해 텐저블하다고 해야 될까? 예, 그 특징을 찾아내자면 저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그래서 춤과 노래가 일체화된 팝 콘텐츠가 되면은 이게 이제 주로 아이돌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아이돌 그룹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K-팝으로
이제 스스로 내세우기도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몇몇 가수들이 있어요. 아, 아, 예, 잘 들립니다, 한 교수님. 이제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선생님, 여기 적은 거 보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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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티스트 중심의 소비 예, 예. 중심. 그, 그, 그러니까 사실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된 거는 뭐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제 근본적인 토대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그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그 기존의, 뭐 음악 시장이 사실은 이제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고 이제 기획사든 아니면 매니지먼트든 아티스트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종래의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그 어쨌든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풍의 노래를 부르고 뭐 어떤 류의 뭐 노래를 부른다면 거기에 이제 그런 장르를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팬층이 형성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면 그 케이팝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제 내용적인 것보다 그 형식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유나 아니면 뭐 솔로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솔로 가수들을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솔로 가수들의 그 음악이 훨씬 더 그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케이팝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팬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팬이 형성된다면 케이팝 그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모든 그 그러니까 최대의 팬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팀원들을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런 뭐 이를테면 뭐 누구는 뭐 비주얼 담당하고 누구는 랩 담당하고 누구는 보컬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누구는 또 댄스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그러니까 팬이 막 최대한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그룹에 갖추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그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가 또는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그 형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뭐 기획사라고 예전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기획사라기보다는 매니지먼트에 가까울 텐데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기획사의 기획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케이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저번에 그때 우리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어느 분이 그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왜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까? 케이팝이 왜 우리나라에서 발상했을까 생각해보니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 자본주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이제 이건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미국보다도 또는 미국에 못지않게 또는 미국보다 더 그 자본주의를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 시장 자체도 뭐 예술적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상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게 기획사고 그런 접근에서 나온 게 케이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기호 선생님 의견에 참 뛰어난 통찰이 있지만 요 부분을 구분을 하면 어떨까? 제품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와 제품 자체의 차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케이팝이 어떤 거냐를 이야기할 때는 그 케이팝이란 제품 자체가 어떤 거냐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그 춤과 노래가 일체화된 팝 콘텐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거는 우연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팬이
팬이 소비자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집어넣은 요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티스트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되고 기획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다 짬뽕을 갖고 하나 한 군데다 믹싱해내는 게 K-팝이라는 거죠. 아니, 예, 황기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은 저하고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뭐냐면은 초점이 좀 다르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유를 약간 간단하게 하자면, 원인과 결과를 엮고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주와 종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케이팝이 우연의 산물인 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음악이 우연의 산물이거든요? 모든 문화가 사실은 우연의 산물인데, 그런데 논의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케이팝이 어떤 것이냐라는 중심에 주어를 케이팝에 놓으면은 그것이 우연적으로 생겨났든 어떻게든 생겨났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함축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런 관점을 항상 케이팝이나 어떤 문화 자체를 항상 모든 것을 부산물로 보는 케이팝이나 문화를 부산물로 볼 수 있듯이 학문도 모든 사람이 부산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인류가 뭐 살아나다 보면 다 이렇게 하다 다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케이팝 철학 같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의 역사를 보자면 철학사를 보자면 철학자들의 사상과 철학 자체를 중심에 두고 이것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얼마만큼 우연히 나타났던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나타났던 이 철학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철학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확보가 되면 그것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이후에 인과관계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철학을 이해하고 철학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를 보고 케이팝을 철학하려면 케이팝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관점을 관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관점을 뒤집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뭐 민주화 돼가지고 약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생겨갖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뭐랄까 그런 이야기는 너무 포괄적이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민주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또 팝으로서 팝이 그러니까 기업화돼가지고 어떤 많은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사업의 하나 요소가 되고 하는 것이 일본, 한국, 미국, 최소한 영국까지 아마 프랑스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나?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하필 케이팝이 갑자기 나타난 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팝이란 특징이 이제 우연적으로 나타났지만 어쨌든 우연적으로 나타난 그것이 존재하고 나서 생기는 인과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케이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것이긴 한데 그것 자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점을 두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문화가 어느 측면에서는 가장 좀 치열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냐, 교육열이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본주의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진짜 자본주의는 미국에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자본주의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왜 순식간에 해고시키고 순식간에 마음대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노동 유연성도 굉장히 크고 이런데 여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가 의외로 가장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걸 좀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규제가 아직 덜한 팝문화 시장에서는 자본주의와 유사하게 어쨌든 경쟁적인 빨리빨리 문화 내지는 또 뭐랄까 교육력 그런 것들이 가장 돌발적으로 어떻게 좋은 선의의 방향으로 발전해서 K-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인과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적극 사실은 동감을 해요. 연습생 시스템이요. 우리나라 K-팝에서 연습생 시스템이 없이는 K-팝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는 미국 팝에서는 자꾸 연습생 시스템을 자꾸 지적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사람을 약간 기계화 시켜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사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육한다. 인간을 사육한다. 네, 인간을 사육한다. 그래서 이제 방시혁 그 PD가 잘 말하더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유소년 축구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축구 시스템도 다 축구 선수들을 사육하는 거지. 제 식으로 말하면, 아니, 좀 더 모든 사람이 보는 공연이나 컨텐츠를 좀 더 퀄리티를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더 노력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상대방의 충분히 합의한 성인들이나 이제 미성년자가 있다라면 그 성인들의 보호자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사육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뭐랄까 비하에 가깝죠. 음식이야. 예, 장기호 선생님 현금화 가능성 환산하는 사고방식? 누가 쓰신 거죠? 그리고 제가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자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자꾸 걸리긴 하더라고요. 걸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사실은 뭐 다양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가치들을 최대한 현금성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현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현금화 가능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런 특징을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음악이나 뭐 다양한 예술적인 활동들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AKB48인가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유명한 걸그룹들이 있습니다. 48명씩이나 한 아이돌 그룹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니스 회사라는, 제가 이제 그 K-팝에 대해서 쓴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니스 회사라고 해서 그 일본에서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죠.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냐면 악수회와 총선거를 기획을 한 겁니다. 악수회란 게 뭐냐면은 이 팬들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일본 AKB48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의 노래를 음반을 살 때 악수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이 음반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미소녀를 좋아하는 아저씨 부대들이 그 음반을 사가지고 음반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반을 산 다음에 거기서 악수회 티켓이 있으니까 팬클럽 해가지고 여자애들 손을 한 번씩 잡아보는 거죠.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48명의 아이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누구냐 인기 투표를 하는데 각각 사람들의 팬들이 인기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음반을 또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반을 뭐 엄청나게 파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역시 똑같은 식의 자본주의를 볼 수 있어요. 음악을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돈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대단히 크게 뭐 비도덕적인 게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똑같은 자본주의적인 시도에서 일본에서는 K-팝 같은 것이 전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럼 한국에서는 K-팝이 발달한 것이고 일본의 그 전에 J-팝은 우리 80년대 때 뭐 엑스제팬 이런 거를 저는 뭐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대중가요의 퀄리티가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 국내 팬들도 숨은 팬들도 많고 그래 암암리에 음반 그 수입을 밀수를 해가지고 듣고 그랬던 적이 있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다 망가진 겁니다. 음악 퀄리티에는 집중을 안 하고 이제 악수해가지고 여자애들 남자 연예 스타들을 그냥 그 팬클럽에서 약간 이제 신체적인 활동으로 다 제 용어로 쓰자면 싸구려를 팔아넘겼다고 할까나? 그래서 자본주의가 작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자본주의겠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똑같이 발달하는데 왜 하필 이쪽으로 작용하고 저기서는 왜 저쪽으로 작용하느냐?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자본주의 이상의 것이 좀 더 섬세한 어떤 차이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좀 뭐랄까 음악 자체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으로 투자를 한 것, 그것이 이제 한국의 K-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기업 역량 자체가 음악 컨텐츠 자체를 퀄리티를 높여서 돈을 벌겠다. 일본에서 이 사례를 보면은 음악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돈을 벌겠다였고, 미국은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개발해가지고 키우는 거는 안 하고 어쨌든 돈을 벌고 음악 자체로 돈을 버는데, 왜냐하면 시장도 넓고 워낙 그 재능 있는 탤런트들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걸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한 장으로 빼먹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이제 좀 중립적인 의미에서요. 예, 중립적인 의미에서 약간 희화적으로 제가 약간 언어를 썼지만 한탕 빼먹는다라고 그게 이제 아주 중립적인 의미에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가수에 대해서만 넣고 투자를 하고, 대신에 그 가수도 권리를 뭐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얼마든지 기획사에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고,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떠냐면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키워가지고 어쨌든 뭐랄까 약간의 동양적인 한솥 식구 약간 그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바탕에 있는 것도 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개인주의적으로 항상 서로 간에 의사결정을 가지고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기획사들은 특히 뭐 PPT 사건이나 이런데 최근에 이제 연예계 사건에서도 보듯이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분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모두가 실패자가 되거든요.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끈끈한 유대감, 한국
예, 약간의 그죠 학연 지연으로 키는 데서 오는 학습 효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약간 중립적인 의미에서요. 어쨌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인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시간이 10시가 다 돼 가는데 요 문제는 어쨌든 조금 더 제가 이제 계속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로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프라인에서 11월 10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각자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조그만 책이라도 되면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약간의 시기를 앞다투어서 작은 책으로 작은 형태로라도 출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기호 선생님하고 강철 선생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K-팝이 유행을 한 지가 벌써 한 10년, 20년째가 돼가 15년째는 확실하게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너무 성과가 늦어져도 조금 연구 의미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논문 형식으로 안 하고 전자책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약간 편리한 편법을 써서라도 조금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논문 분량인 A4지 한 10페이지 정도만 해도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보는 전자책이 될 수 있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ISBN 찍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쨌든 공공적으로 등록이 되는 출판물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두르고 우리가 이제 논의한 것들을 묶어서 공동적으로 토론한 것을 심포지엄을 내는 것은 또 그 별개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께서 좀 이게 힘들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의 혼자 독자 연구로 들어갈 거니까 단 한 페이지 내지는 10페이지 내지는 20페이지라도 써가지고 발전시키면 그 부분에서 서로 조금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해서 조금 성과를 빨리빨리 만들어내 나가자. 요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되게 스피디하게 나가네요, 스님. 스피디하게 나가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주저앉아도 아주 좋은 자세예요. 예, 뭐 같이 조금 더 하다가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10시가 됐으니까 오늘은 심포지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또 오늘 동영상은 이제 우리 잡담은 빼고 약간 주된 논의를 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건너뛰고 다다음 그렇죠. 주 격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7일이요. 11월 7일. 11월 7일 오후 2시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 9시에 이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처럼 강철 선생님도 정신 못 차리시고 늦게 들어오고 해도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부담이 없으면서 지금 사람도 적은데 약간 좀 편하게 하면 왜냐면 저도 늦을 수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또 헛다리짓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외국에서 온 손님이 있어가지고 좀 모시고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서로 실수를 하고 해도 지금 사람도 적고 하니까 실수를 가볍게 재미로 받아주면서 마음이 좀 편해야지 초반에 연구가 좀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철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한 거를 우리 카톡방에 영상을 올려주시면. 카톡방이요? 네, 그리고 영상을 보기가 편하니까.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럼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카톡방에 올리려고 하면 이게 영상 약간의 용량을 좀 링- 줄여야 될 수도 있고. 용량은 괜찮더라도 줌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용량이. 아, 예, 예. 제가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 뵙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